현금이 있어야지만 지금 이기는 시장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것도 통장 쪼개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현금 비중이 나는 없어. 전 종목 다 들어갔어.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해야겠죠.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분석을 하고 나서 일단 주기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수입의 일정 부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생활비, 집세, 공과금 이런 것들 다 제하고, 자, 나는 1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100만 원을 다른 통장에다 집어넣으세요. 한 통장에다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까먹어요. 아, 막 썼는데 내 돈 어디 갔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체크카드 쓰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비상금 통장이라는 부분, 어느 통장이든 상관없는데, 다만 통장 만드실 때 꿀팁은 카카오뱅크라던가 K뱅크처럼 어느 은행에서나 수수료가 무료고 인출도 무료인 곳, 입금 수수료 무료, 출금 수수료 무료, 뭐 송금 수수료 무료. 왜냐면 이 수수료가 한 번 나가는데 1,300원씩 들면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시장 반등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좋은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유튜버들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시장 반등까지 물타기는 금지다. 물타기를 지금 막 무리하게 하면은 더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무리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종목은 되도록 늘리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이 많은 만큼 하락 다 두드려 맞기 때문에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아, 이거는 진짜 계잡주고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여유가 있어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종목 분석하긴 하셔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물론 상패될 거 말고, 상패될 거 들고 있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상패될 거, 뭐 적자기업 뭐 이런 것들은 빼고, 그래도 테마주 중에서도 좀 강한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기술 성장주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주부님들이라던가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단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리포트들도 나오고 커버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뭐 냅둬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뭐 상패 종목이라던가 품절주들이라던가, 품절주 샀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품절주를 내가 샀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올라가는 거를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품절주 언제 올라갈 거다? 그럼 이때까지는 내가 들고 있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나는 정리를 해야지. 라는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잡주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차트 분석 후에 상승 자리에서 내가 물론 손실 중이더라도 한 마이너스 2%까지는 왔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하자 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두 주 받았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60만원 정도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60만원이라던가 뭐 7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계 처리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잡주라던가 이런 데서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번만큼 빼가지고 상계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분들이 조금 고생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 일을 하는데 사회자 일이 뭐 코로나 여파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저 같은 부류의 분들도 제 채널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계시더라고요, 학생분들도. 그러니까 솔직히 직장인들하고 주부님들 용돈 받으시는 분들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틸 힘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비상금 통장 만들어야 됩니다. 저를 예를 들게요. 사회를 봤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나는 살면서 이런 사회자 처음 봤다. 저는 이제 행사하면서 춤도 추고 좀 제가 경력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거 맞춰서 다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정말 이 정도 돈 받고 할 사회자 아닌데 너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10만원, 20만원 팁을 주십니다, 저한테. 저는 제 동생들에게도 말해요. 같이 일하는 동생들한테도 너네 이거 받은 거 지금 당장 쓰지 말고 지갑에 넣지 말고 비상금 통장 만들어라. 무조건 저는 얘기하거든요. 계획 없이 쓰기 때문에 이 돈 언제 다 없어졌지? 이래버려요.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일을 하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비상금으로 꼬박꼬박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돼요. 체크카드 쓰면서 하니까. 솔직히 지금같이 뭐 수입이 많이 없어도 버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상금 통장 플러스 여기서 또 쪼개요. 투자 목적으로 하는 돈이다. 요거는 내가 이제 곧 이사를 가니까 이사 갈 목적으로 하는 돈이다 라고 해서 또 쪼개요. 이 돈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아니면 내가 목돈이 나가야 돼.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학비를 내야 된다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목표 통장을 만들어요. 수익이 난 만큼 상계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답이 없고 이거는 개잡주고 이건 뭐 나올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종목을 들고 있어요. 내가 제약바이오를 들고 있는데 얘는 진짜 답이 없어요 하는 종목들 몇몇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그거를 다 빼버리면 손실이 크잖아요. 손실률 보니까 막 마이너스 40%, 60% 이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돈을 다 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팁으로 20만 원을 벌었어.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저한테 2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20만 원만큼 상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10주를 팔면은 마이너스 20만 원 찍혀. 그게 이제 상계 처리예요. 이 돈을 증권 계좌에다가 넣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믿지 마세요. 이거는 이 세 그룹 다 포함돼요. 본인을 믿지 마시고 이 돈을 비상금 통장에다 넣으세요. 안 보이는 쪽에다가 넣으세요. 보이면 쓰게 됩니다. 보이면 물타기를 하게 돼요.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오늘 많이 떨어졌네? 이쯤은 물타도 되겠지. 시장 체크 안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집어 넣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현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현금 비중이 없을 때 정말 아무 손쓸 방법이 없을 때 월급이던, 그건 월급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계잡주를 들고 있는데 답이 없어 하는 경우 월급이던 뭐 부수입이던 간에 법만큼 상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분석을 좀 해야겠죠. 종목 분석을 하고 만약에 이게 품절주인데 이 품절주가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랐다. 예를 들어서 신라섬유 같은 거 있잖아요. 장이 어려울 때 작전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특히 이제 세력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력주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무리하게 개잡주를 지금 당장 버리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분석을 하고 뭐 윤석열 테마주다, 이재명 테마주다, 뭐 아니면 뭐 대선 공약주다, 막 이런 식으로 그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얘는 여기까지 이때 올라가겠다를 계산을 하세요. 내가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나는 주식에 대해서 뭐 차트라던가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에 뭐 그런 종목 분석해주는 유튜버들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얘는 차트가 이렇구나. 공통적으로 여기까지 말을 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